30대 남자분인데 저 췌장암일 수도 있나요? 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위염과 소화불량이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나술입니다. 지난번에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썰을 풀어봤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5부작으로 나누었는데 오늘은 AI한테 진단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챗GPT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AI가 답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해요. 하지만 실상은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AI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AI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뭐 챗GPT를 비롯해서 퍼플렉시티나 아니면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뭐 리툰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고 계신데 실제로 어떤 걸 쓰던 간에 AI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언어 학습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에요. 여기서 AI의 한계가 첫 번째로 드러납니다. AI가 이 진단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묻기 전에 AI가 뭘 못하지? 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I는 텍스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아요.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을 할 때 이렇게 환자가 하는 말만 듣고서 진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환자가 보내는 눈빛,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 다음에 환자에게 대하는 이학적 검사라던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냄새, 뭐 아니면은 뭐 말투 이런 것들 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자의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걸어오는 뭐 자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챗GPT라는 것들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환자가 만약에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환자가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픈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텍스트로만 그냥 괜찮다고 치면은 이런 데서 AI의 한계가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챗GPT 같은 AI들은 뭐뭐 하면 뭐뭐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은 대답을 그에 맞춰서 추론해내는 그런 녀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이제 몇 가지 내놓는다고 하면은 이거일 때는 요거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배가 아프고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요 이런 거를 이제 챗GPT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챗GPT는 위염, 맹장염, 장염 뭐 이런 것들의 답을 굉장히 많이 내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환자가 진짜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조금 약 먹고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지 챗GPT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환자를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의사들은 환자가 구토를 하고 이렇게 배가 아파서 왔을 때 이제 청진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눈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촉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열이 얼마나 나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동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확인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챗GPT는 언어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했느냐 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데이터를 위주로 이제 학습을 했다면 한국인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질환은 보통 제일 흔한 순으로 얘가 열거를 해주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느껴지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환자는 뭘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요. 그거를 챗GPT는 읽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이 되게 애매해서 약해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면은 의사들은 보고서 증상이 경미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응급실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바로 시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보내겠죠. 예를 들어서 등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 온 환자라고 하면은 등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ChatGPT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겠지만, 우리가 환자의 기저력이라던가 그리고 얘기를 할 때의 그런 표정이라던가 아니면 등이 아플 때 이제 같이 아픈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 왠지 좀 심장 문제 같은데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챗GPT는 그런 걸 하지 못하죠. 요약하자면 AI는 무언가를 직접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맥의 컨텍스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이런 거를 발동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진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AI 진단이 가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I 진단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배가 아팠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증상이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AI를 믿고서 그냥 병원에 안 갔던 거죠. 복통인 줄 알고 그냥 병원에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때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을까요? 챗GPT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한 개발사도 대부분의 책임 회피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책임은 환자의 몫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AI로 진단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는 보통은 가능성이 있는 질병들을 이제 나열해가지고서 가장 흔한 순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의사가 실제로 진단을 하는 과정은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것들 중에서 뽑아내는 그런 과정보다는 질병을 하나하나 배제하는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I는 이렇게 우리가 증상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흔한 순으로 보통 얘기를 해주잖아요. 뭐 기침, 가래, 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감기라던가 독감이라던가 기관지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의사는 그거를 실제로 보고서 이거 갑상선이 안 좋을 때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 혹은 폐렴이나 뭐 결핵 이런 거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의사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질병을 진단할 때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제하는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AI는 공감이라던가 신뢰라던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텍스트를 주면은 텍스트로 답하는 그게 끝이죠. 실제로 내가 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불안감에 환자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내가 암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초기암인지 말기암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공감이나 신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챗GPT랑 환자의 관계는 의사와 기계의 만남이지만 의사와 환자의 만남은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AI는 정보를 줄 수 있는데 얘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고, 그리고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감이나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의사는 면허가 있고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지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챗GPT랑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30대 남자분인데 등이 아프고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챗GPT에 입력을 해서 저 췌장암일 수도 있나요? 하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진단해보고 이제
뭐 촉진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이랬더니 그냥 단순한 위염과 소화불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 일단 챗GPT로 물어보고 나서 이미 설레발을 다 친 상태였어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난 암일 수도 있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뭐 조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뭐 검색해보기도 하고 막 약간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의사와의 진료에서 이 환자는 이제 비로소 암이라는 진단이 아니라 실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0대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는 얻었지만은 그 정보로 인해서 불필요한 공포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감정의 소모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챗GPT가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이분은 지금 50대 남자였는데 혈안반 기저질환으로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서 가지고 챗GPT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뭐 스트레스성 뭐 긴장성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줘가지고 안심하고 병원을 안 찾았던 거죠. 근데 이게 두통이라던가 뭐 어지럼증 이런 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 병원을 왔는데, 병원을 와서 진단을 해보니까 뭔가 증상에 뭔가 미묘한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시라, 빨리 가보시라 얘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MRI에서 발견됐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 환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AI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아요. AI가 어떤 질병을 나열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당신의 얘기인지 당신의 질환인지 확신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AI의 진단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공포라던가 필요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도 이 AI의 진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의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을 해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이거는 불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확대 해석을 해버릴 수 있고, 혹은 어떤 질환이 실제로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AI로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하게 될 경우 가장 위험한 건, AI도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인터넷도 이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 무모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의사와의 대화에서는 그런 진단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예들은 챗GPT가 의사랑은 다르다는 그런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실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I한테 진단을 맡겨도 될까? 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I는 텍스트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글의 맥락을 통해서 진단을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죠. 그런 점이 있고,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도 문제가 있어요. 책임을 일단 챗GPT는 지지 않고요, 개발사도 지지 않고, 환자가 자가진단을 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로지 환자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례에서 보았다시피 AI가 췌장암이라고 해가지고서 정말 불안해가지고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제 뇌출혈이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챗GPT가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자가진단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요. AI는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은 될 수 있어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진단은 의사의 몫이죠.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챗GPT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구분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I는 도구일 뿐 진단은 의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의사에게 찾아와서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가진단은 굉장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챗GPT를 실제 의사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